요새 소비자가 엄청나게 현명해요. 그러니까 그 품질을 파악하고 소문나는데 3개월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서 괜찮더라 그러면 꾸준하게 나가요. 근데 이거 별로다 그러면 진짜 신기하게 매출이 줄어들어요. 반갑습니다. 인터넷 최저가를 뛰어넘는 검색으로는 찾을 수 없는 성지 가격을 소개해드리는 성지연구소 소장입니다. 오늘 저희 성지연구소에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거꾸로 물멍 가습기입니다. 이 제품 권장 소비자가는 29,700원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인터넷 최저가는 26,730원입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소는 배송비 별도 19,800원이라는 성지 가격을 확답받아 왔습니다. 구매 링크는 하단에 고정해 두었으니 연구 결과를 보시고 결정하시죠. 그럼 성지연구소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은 마사지 기기가 있으면은 여기서 한국인이 더 좋아할 만한 부분 아니면 여기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반영을 하는데 이게 개발해서 반영시키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누군가는 또 그냥 있는 그대로 수입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그냥 있는 그대로 수입한 사람이 더 적은 금액대로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ROI가 높겠죠. 그러면은 가격 경쟁력에서 일단 뒤쳐질 수 있지 않나요? 뒤처지죠. 근데 결국은 역전돼요. 아, 그래요? 요새 소비자가 엄청나게 현명해요. 그러니까 그 품질을 파악하고 소문나는데 3개월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서 괜찮더라 그러면 꾸준하게 나가요. 근데 이거 별로다 그러면 진짜 신기하게 매출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저가형 중국산 뭐 이렇게 비슷한 거 갖고 오잖아요. 제품 생명력이 6개월을 안 갑니다. 근데 퀄리티가 보장되는 거는 3년, 4년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새 보면 한국 이커머스가 시커머스 때문에 위험하다. 근데 요새 테무에서 물건 사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 아, 그쵸. 저 한 번도 안 사봤어요. 전 많이 사봤어요. 많이 사봤는데 진짜 쓸만한 게 없거든요. 거꾸로 물멍 가습기. 그 아이템을 선택하신 계기나 이유는 있으세요? 제가 제품 개발하기 위해서 중국에 자주 가요. 뭐 박람회들을 많이 다는데, 괜찮아요. 이뻐요. 그래서 이거 독 좀 주세요. 그래갖고 물이 올라가는 게 결국 착시 효과인데요. 보고 있으면 좀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다 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고도 조금 남았고요. 많이는 안 남았어요. 한 2,000개 남았는데 가습기라는 것도 어차피 시즌 상품이라서 가격 뭐 한 19,800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쓰고 브랜드를 또 알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커머스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점진적 발전이죠. 근데 거기에 변수가 AI죠. 사실 뭐 챗GPT 많이 쓰고 있는데 결국은 챗GPT도 슈퍼앱이 되면서 커머스 쪽을 건들 수밖에 없을 거고 제미나이도 마찬가지고 이제 광고가 검색창에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쪽 트렌드에서도 커머스만큼 수익이 되는 부분이 없는데 그쪽에 어떻게 변모가 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쿠팡 들어가서 물건 사는 것보다 AI를 통해서 아니면 그냥 폰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형태나 경로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걸로 변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멀지 않은 시간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잘 적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6년 정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하시면서 제일 재밌거나 보람이 있었을 때? 사실 그동안 이제 제가 제품 개발을 많이 했어요. 제품 개발이라도 처음에는 이제 중국에서 물건 그냥 띄워오는 거. 어떻게 보면은 상표만 찍어서 갖고 오는 부분. 근데 이제 점점 이거는 불편하니까 요거 이렇게 바꿔보자. 사실 되게 단순해요. 이 상품이 잘 팔리고 소비자가 좋아하면 기분이 좋죠. 그다음에 이제 그 셀파이에 소속해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그거에서 잘 팔았다 이러면 되게 기분이 좋고요. 반대로 회사 6년 정도 운영하시면서 이거 괜히 했다 싶을 정도로 힘들었을 때? 사실 중소기업이 항상 겪는 문제인데요. 직원들이죠.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갈등,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둔다든가, 진짜 능력 있는 직원을 뽑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든가. 지금 저희가 6년간 하면서 사람도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매출도 늘어나기도 했지만, 직원들과 화합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재고 때문에 스트레스는 안 받으세요? 스트레스 받죠. 저희도 이제 좀 더 크다 보니까 오히려 욕심을 내서 뭐 옛날에는 1,000개 그래도 많은 거였는데 지금은 뭐 2만 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가면은 특히 시즌 제품 같은 경우 좀 있으면 봄인데 재고가 많이 남았네. 저거 어디다 보관하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온라인 셀러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요새 인공지능이 핫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플랫폼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도 물어보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좀 매출이 저조한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식이 부족해서 마케팅 지식이 부족하거나 광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안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더 심오하게 묻기 위해서 했는데 인공지능이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천을 안 해서. 저희 B2B 셀파이 담당 직원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B2C 실물 모르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루에 1시간 하거든요. 근데 셀파이에서 지금 매출이 전체에서 22건 안에 들어가요. 그 직원으로 퇴사하셨나요?
아니요, 계속 그 업무 하면서 뭐 큰 수익은 못 버는데 그냥 적절한 수익은 월급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회사가 앞으로 바라보는 방향은 어떤 쪽인가요? 저희는 셀파이를 계속 키워서 안정적인 이 풀필먼트로 해서 이제 제품을 공급하는 게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자체 제품의 브랜딩이죠. 저희가 이제 디큐브라는 걸 운영했는데 5년이나 됐는데도 사실 브랜딩화 됐다 못하고 그냥 구별되는 상호다. 그러니까 브랜딩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미지 마케팅도 해야 되고 브랜드 인지도 쌓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생존이 우선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데 투자를 못했죠. 그래서 지금은 쿨앱이라는 브랜드랑 와이어라는 브랜드를 새롭게 런칭을 해요. 마사지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매월 얼마 이상의 투자가 들어가겠죠. 브랜딩을 위한. 근데 브랜딩이라는 게 사실 소비자가 경험해서 만족하고 그거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나중에는 사랑하게 되고 이건 이렇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소비자 인식이 있잖아요. 사실 다이소도 얼마나 훌륭한 브랜드예요. 거긴 싸다. 브랜드에 대한 색깔론이라든가 브랜드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 초창기에 그런 걸 갖고 해나가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뭐 망하고 나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생존이 우선이었습니다. 수익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잘 팔릴 거야. 거기에서 브랜드 철학이 나오고 이런 거보다는 브랜드 철학을 생존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일을 하면서 제일 좋은 건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누구한테 부풀려서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우리 회사가 이렇고 뭐 하고 이렇게 영업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되게 정직해요. 그냥 이게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거고 누구한테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 사기칠 필요도 없고 뭐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투명한 사업인 것 같아요. 매출을 숨길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가 안 사는 걸 강매할 수도 없고 영업을 하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온라인에서 광고하고 적정한 가격에 소비자가 필요한 상품. 저희 회사가 에디톨로지인 게 편집학이라는 뜻이거든요. 더 이상 새로움은 없다. 새로움과 새로움을 편집해서 좀 더 새로움을 만들어 나가자는 개념인데 제가 개발하고 이게 사람들한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쓰이고 재밌고 즐거워하는 그런 걸 함께 나눈 거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제품들을 계속 개발하려고 그러고 소개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쓰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돈 벌겠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